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천병원 김상공 원장입니다. 오늘은 거동이가 왔어요. 거동아 인사드리렴. 거동이가 나온 이유는 아시죠? 거동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손도 엄청 크잖아요. 손 보세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내용은 뭘까요? 그래서 보는 영상은 TFCC 삼각근육연골 복합체 손상이에요. 꽤 손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오늘 알아볼 거는 거동이와 함께 MRI 그리고 MRA 그리고 치료 중에서도 비수술과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MRI는요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진단법이에요. 엑스레이나 CT 초음파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MRI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TFCC 진단에 따라서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와 요촉부 팔 진단이 있어가지고 특이도와 민감도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진단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전문적인 근골격계 방사선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방사선 전문의가 와서 찍어야 이 커다란 손에 있는 병변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러니까 손목을 그냥 MRI만 빵 찍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아서 손목만 찍는 그런 특별한 코일이 있어요.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잘 나오고 MRI가 좋아야 돼요. MRI도 기기가 상당히 다양해요. 0.1T부터 시작해서 3.0T까지 있는데 그런 다양한 MRI 그리고 MRI 찍는 사람의 기술 그리고 MRI 종류 카메라 보시면요 소니도 있고 캐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니 캐논도 종류가 엄청나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똑딱이도 있고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찍는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영상 찍는 사람의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 선생님들이 몇 분을 이야기했어요. 골림부와 조시 그리고 스카헨 선생님이 MRI를 쭉 보니까 TFCC 손상 발견의 74%에서 95% 정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95%는 좋은데 74%는 대체 뭘까요? 4명 중에 1명은 진단이 잘 안 되는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시 선생님이 좀 더 연구를 한 거죠. 관절 조영술을 쓴 거예요. MRA라고 그러죠. MRI 찍을 때 관절 안에다가 약을 넣어요. 조영제를. 또 조시 선생님은 또 MRI를 또 좋은 걸 안 쓰셨어요. 1.0T를 써요. 1.0T. 1.0T를 찍어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양성 예측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RI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TFCC 병변이 보여요. 양성이죠. 근데 실제로 질병이 또 있는 거예요, 환자가. 그러면 양성 예측도라 그러고 조시 선생님이 이렇게 MRA를 했는데 좀 화질이 안 좋은 걸 찍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메이오 클리닉 여기서 3.0T로 찍어보니까 정확도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관절경 수술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측 인대와 같은 몇몇 TFCC 병변에서는 축소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요측 인대는 안 보이고 요측에 있는 디스크, 팔 및 또 디스크 자체가 파열되는 거죠. 디스크가 안 좋으면은 과대평가된 거죠. MRI 찍어보니까 우측 인대는 축소, 디스크는 과대 이렇게 된다는 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MRI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로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릎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고로 잘 보이고 그래서 잘 찍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MRI는 어떻게 잘 찍어야 될까요? 가장 정확한 검사긴 하지만 좀 더 잘 찍어보려고 하면은 그냥 MRI만 찍는 것보다는 관절 조영술을 넣은 MRA 그리고 최소 1.5T 전용 코일을 사용하면 좋고 또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또 숙련된 정형외과 전문의 또 숙련된 영상의학과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치료 좀 알아볼게요. 치료는 적절한 치료 잘 하셔야 돼요. DRUJ라고 해요. DRUJ는 여기를 이용해요. 여기 DRUJ. 그래서 여기에 척측 수근골에
DR 유제와 척추 수근골의 손상 형태와 안정성에 달려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진찰 해보니까 TFC가 맞아요. TFC 손상 일치했어요. 그런데요, MRI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모든 것은 다 TFCC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엑스레이, MRI 다 찍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음성이에요. 그래도 의심 찍으니까 3, 4주간 깁스를 하거나 보조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또 먹어야 돼요. 엔세이드하고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약은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주는 진통 소염제죠. 그 약 먹고요. 물리치료 해보고요. 또 주사 맞아요. 주사를 맞는데 여러 가지 주사가 있어요. 프롤로 주사도 있고 PDRN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가 많아요. 맞아보고 좋아지면 그냥 다행이에요. 근데 주사가 중요해요. 주사를 어디나 낼 것인가. 주사를 놓을 때 여기가 이제 TFCC예요. 디스크. 그런데 주사를 잘 놔야 돼요. 여기를 놓으면 안 돼요. 여기도 놓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찾아서 여기를 정확하게 딱 놔줬을 때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수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사 한 번 잘 맞고 수술 안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주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세요. 스테로이드 여러분들 싫어하죠. 근데 하지만 필요할 때 맞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요, 젊고 활동적인 운동선수는 좀 제한해 주는 게 좋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맞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한 달간의 본적 치료에서 통증이 지속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았는데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검사 더 해봅니다. MRA도 찍고 관절 조영술도 해보고 안 되면 관절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학적 혹은 임상적 불안정성을 고려를 했는데 엑스레이, MRI 그리고 손목 만져보고 통증과 다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관절경 수술을 합시다 라고 검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봉합술을 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술의 적응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한 달간의 비수술 치료 효과가 없을 때 또 원위 요척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봉합과 비봉합을 좀 알아볼게요. 봉합이 가능한 파열이 있어요. 그거는 원비, 원C, 원D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원이라는 거는 급성기예요. 급성기로 생기는 것을 원이라 그러고, 투는 퇴행성이에요. 오래된 거거든요. B는 척측, 여기, C는 원이, 약간 밑에, 그 다음에 D는 요측이에요. 그랬을 때 봉합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매우 좋아요. 혈액순환이 매우 좋아서 치유가 잘 됩니다. 봉합이 불가능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 있는 퇴행성 파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봉합은 이런 급성기에만 봉합이 돼요. 몇 년 되고 오래돼가지고 너덜너덜거리고 낡아져 있고 중앙부가 파열돼서 봉합이 안 됩니다. 개방적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이 안 되면 개방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다찌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경적 수술법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대상으로는 이쪽에 건이 있어요. 건 자체가 불안정성한 거예요. 건은 관절 바깥에 있기 때문에 관절경은 안 돼요. 힘줄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그런 개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골절이 생겨요. 여기.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건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골절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런 개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또 월상 삼각골간, 또 다른 수근 골간 이런 뼈들 사이에서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개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척측에 있는 부착 부위에 복원해서 간헐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재밌었습니까? 우리가 거동이도 열심히 봤는데, 그동안 일어나봐. 자 MRI도 알아보고 치료도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근데 MRI랑 MRA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TFCC는 영어로는 트라이앵글라 파이브로 카틀리지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되고, 이 복합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디스크가 있고, 그 밑에는 인대들이 있고, 또 연골 유사체가 있고, 힘줄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죠. 안정성을 잡아주는데 탈골을 막아주게 됩니다.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 그런데 이런 TFC의 인자리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탈골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RUJ의 불안정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DRUJ는 디스탈 라디어 올라 조인트, 여기를 이야기해요. 원이 요골 척골 관절이라고 하고, 여기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정성을 인스타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척골이 빠지게 됩니다. 척골이 탈골이 되죠. 올라가 척골이고 디스로케이션 탈골. 그래서 회전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죠. 손목을 움직였을 때 회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척골에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가 없어지게 되니까 꽝 부딪히죠, 서로. 그래서 얼라 베리언스, 여기 양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제 MRI를 보게 되면은 MRI는 정상의 MRI예요. 이렇게 까맣게 잘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요, 부분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까만 거 사이에 이렇게 흰색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부분 파열이 생겼어요. 어쨌든 찢어진 거죠. 여기 척측 쪽에서 현상이 생긴 것이 보이죠. 좀 더 찢어지게 되면은 하얀 것이 더 보이죠, 이렇게. 이게 찢어진 것이 쭉 보이죠. 요걸 쪽에서 찢어진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MRI를 잘 보고 감별을 잘 해야 되겠죠. MRA는 조영제를 넣은 거예요. 조영제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지저분해요. 꽤 많이 찢어졌죠, TFCC가. 이런 경우는 그냥 약으로 안 되겠죠. 의사도 안 돼요. 수술해서 뭘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되겠죠. 좀 심각하게 찢어졌죠. 자, MRI랑 MRA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MRI입니다. 왼쪽은 이렇게 살짝이 보이는데, MRA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는 긴가민가 하죠. 정상인가? 아니면 좀 찢어졌나? 라고 생각하는데, 관절 조영제를 넣어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요걸 쪽에서 파열된 것이 보이죠. 자, MRI랑 MRA 관절경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MRI예요. 척측에 이러한 손상과 파열이 보이는데요. MRA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더 보이죠. 흰색 선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파열된 것이 보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MRI보다 MRA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MRI에서는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조영제 넣어보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화질이 중요하다 그러죠. 1.0T보다는 1.5T가 좋고, 일반적으로 많이 찍는 것이 1.5T를 많이 찍게 됩니다. 화질을 좋게 찍고 깨끗하게 찍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기술력, 그리고 보는 사람의 전문의의 숙련도 등으로 TFCC의 진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여기도 MRI를 보는 사진이고 MRA를 보게 되면 역시 I보다는 A가 좋아요. 자, 관절경적으로 봉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봉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합니다. 보면서 이렇게 실을 떠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하죠. 봉합을 하는 부위는 1B, 1C, 1D가 봉합이 되게 됩니다. 급성기로 찢어진 경우는 봉합이 되고, 주로 테두리 쪽에서 봉합이 돼요. 가운데가 찢어지면 봉합이 잘 안 돼요.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관절경적으로 봉합이 안 되고 개방적으로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힘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힘줄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관절경적으로 안 되고 개방적으로 해서 째가지고 봉합을 하게 되고, 여기 뼈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골절이 생기게 되면 관절경적으로 안 되고
개방적으로 째서 봉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죠? 손이 아플 때는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재활까지 잘 하시면 꼭 좋아질 거예요. 또 주사 맞아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으니까요. 꼭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